생각하는 그림들 정 이주헌. 생각하는 그림들 정은 우리의 일상에 담긴 그림에 대해 쓴 글을 모은 책이다. 일상은 소소하다. 그러나 그 소소한 것 속에 희로애락의 대부분이 들어있다. 예술가들은 심오하고 장엄한 대관의 세계를 찾아 힘겨운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이런 소소하고 자잘한 삶의 단편들을 찾아 즐거운 산책길에 나서기도 한다. 예술가들의 따뜻한 시선과 눈을 맞추는 일은 진정 행복한 경험이다. 제1부 천국은 어머니의 다정한 눈빛으로부터는 어머니, 아이 혹은 어머니와 아이에 관한 그림들을 대상으로 한글 묶음이다. 성모자 그림이 서양 미술사의 중요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사랑과 유대는 오래도록 미술의 핵심 주제였다. 그 사랑의 푸근함, 달콤함, 따뜻함을 다양한 각도에서 느껴보려 했다. 2부 상징의 숲 색칠 바람은 상징과 색채가 두드러진 그림들에 대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원래는 태교 미술 감상의 목적을 가지고 썼던 것이나 기본적으로 명상성을 띠고 있으므로 누가 읽어도 좋으리라 생각했다. 3부 손때처럼 묻은 잔정은 생활 속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들을 내포한 그림들로 이루어진 장이고 4부 산이 높으면 골은 깊고는 주로 사랑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통해 삶의 빛과 그림자를 돌아본 장이다.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애환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삶은 어느 한편의 색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일상을 그린 그림에서 우리가 그 색채의 조화를 보는 것은 삶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달관의 의지를 얻는 기회가 된다. 서툴고 모자란 글이 훌륭한 예술과 독자 여러분의 깊은 교감에 방해가 되지 않기만을 빈다. 이주헌. 나는 11살 때 어머니를 잃을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다. 그림책이나 사진에서 본 바다 말고는 하얀 모래밭, 소금기를 풍기는 바람, 그리고 긴 해안선을 이따금 가로막는 바위, 부딪히는 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이 안 보이는 수평선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분명히 나의 어린 시절에도 그 바다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이다. 한자의 바다해에는 어머니의 모자가 들어있다. 바다를 뜻하는 플란서 말의 메르는 어머니를 뜻하는 메르와 이자 한자의 차이밖에 없다. 플란서에는 어머니 속에 바다가 있고 중국에는 바닷속에 어머니가 있다. 리어령의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 중에서 모든 그리운 길은 어머니로 통합니다. 강관욱.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너른 물, 나의 육체를 품어 안았던 바다, 나의 영혼을 탄생시킨 강. 어머니가 그리울수록 우리는 물을 그리워하고 시인이 어머니에게 강변에서 살자고 호소한 것도 바로 그 어머니가 그리웠기 때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은 모래빛, 뒤는 닭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처럼 모든 그리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어머니입니다. 강관욱의 고해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너른 물로서의 어머니,
조각가는 나룻배 하나와 아이 셋 그리고 어머니를 형상화했습니다. 저 배가 항해할 바다도 어머니, 저 배를 인도할 여신도 어머니, 저 배가 닿을 목적지도 어머니. 아이들은 어머니의 배를 타고 어머니의 바다를 지나 어머니의 땅에 닿을 것입니다. 그 항해 동안 시련도 역경도 슬픔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가 늘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고해라지만 구원이기도 하지요. 어머니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입니다.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아이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지요. 오 아가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아니? 희고 배고픈 갈매기가 날던 호숫가, 그 겨울의 추운 물 밖에서 그녀와 나는 화롯불을 피웠지. 파블로 네루다, 우리 아가 중에서. 흔들리는 노랑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그림. 마치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처럼 이글이글 타오르는 해바라기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인상적이다. 매우 역동적이고 힘찬 느낌을 준다. 물론 이면에 깔린 여리고 연약한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 없지만 말이다. 반고흐의 해바라기는 한마디로 색채, 특히 노랑을 그리기 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고흐에게 노랑은 무엇보다 희망을 상징했다. 빛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노랑으로 그려진 그의 해바라기의 그림은 빛을 배경으로 한 빛, light against light라고 불립니다. 빛의 영광을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지요. 열정적인 빨강 마티스. 마오쩌둥은 권력은 충구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가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권력은 색채에서 나온다. 색채는 모든 회화의 에너지의 근원. 그 가운데서 빨간색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만큼 우리 눈에 강한 인상을 주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색도 없습니다. 색을 야수라고 할 때 빨간색은 야수 중의 야수, 사자와 같은 색. 빨간색으로 그린 그림은 그래서 환희가 넘칩니다. 생동하는 초록 모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동요 초록바다는 녹색의 아름다움을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인식시켜주는 노래입니다.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 초록바다. 초록은 가히 자연을 대표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선한 녹색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를 만난 듯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 이름은 캔디 커셉. 머리를 다듬는 소녀. 그림의 매력은 바로 흰색에 있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잠옷의 흰색, 그리고 흰색과 어울리는 소녀의 하얀 피부가 이 그림을 볼수록 상큼하게 만들어줍니다. 흰색은 가장 완벽한 색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 완벽성 때문에 거리감을 낳기도 합니다. 병원의 흰색은 깨끗해 보여 좋지만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병원처럼 모든 것이 하얗지 않고 다른 것은 유채색인데 홀로 흰색인 경우 그 흰색은 보다 친근하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성스러운 매력을 풍기지요. 순결, 순수, 착함, 발랄함 등을 연상시킵니다. 서양 여성 이름에 흰색 혹은 흰색 사물을 뜻하는 이름이 많은 것도 흰색의 여성스러움을 잘 나타내 줍니다. 비앙카, 피오나, 제니퍼, 마거릿,
카밀라, 제스민, 데이지 등이 흰색과 관련된 여성 이름입니다. 그림 속의 소녀도 만화 주인공 캔디 같은 인상을 풍깁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언제나 착하고 꿋꿋한 소녀. 그 이미지를 하얀 잠옷이 선명히 전해줍니다. 엇갈린 시선, 엘마 테디마, 헛된 구회. 영국 화가 로렌스 엘마 테디마가 그린 헛된 구회는 그 뜨거운 사랑과 차디찬 현실의 대입법을 그린 그림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화관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저리도 곱게 차렸을까요? 그의 애타는 심정이 썰렁한 방한 공기와 맞물려 갈수록 초라해지는 그의 존재를 빚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어렵기에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여인은 이대로 투명한 영혼으로 승화할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피부 밑은 순수한 이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녀가 숨쉬는 공기는 낙원의 향기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자도 그와 똑같은 심장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처럼 사랑에 굶주린 인간이지요. 단지 그와는 인연이 아닐 뿐 창밖을 향한 여자의 시선은 자신의 빈 영혼을 채워줄 진정한 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햇빛과 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는 봄날의 따뜻한 온기와 같이 부드럽게 그녀를 품어 안을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게 미숙하고 서툰 이 남자와 달리 그는 단단한 반석으로 삶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엇갈리는 사랑 사이로 고대 로마의 황금빛 하루가 무심히 흘러갑니다.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는 갑순이를 보며 울었다는 갑돌이. 갑돌이의 좌절감을 그림 속의 남자 또한 애절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랑의 애가는 시공을 초월한 만국 공통의 노래가 됩니다. 언젠가 이 방에서 진실로 성숙한 사랑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은으로 만든 화병 속의 접시꽃들은 그제야 비로소 화사한 웃음을 웃고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으로 연인들의 앞날에 영원한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감내하는 진정한 사랑의 축복이 제 짝을 찾은 두 남녀 위에 내릴 것입니다. 게르스틀 웃는 자화상. 미인은 방명이라고 합니다. 마치 벚꽃이 잠시 피었다 지듯 멋지고 잘난 이들은 무대에서 금세 퇴장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꼭 그런 것이 아닐지 몰라도 요절한 천재 예술가들을 떠올리다 보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천재 예술가들이 요절했고 그럴수록 그들은 대중에게 더 많은 아쉬움, 그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렇고 모딜리아니,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르네상스 3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라파엘로 산초도 30대에 죽었습니다. 마사초는 어린 20대 후반에 죽었지요. 이들 외 서양 미술사에도 지금도 빛나는 별들로 꼽히는 카라바조, 테오도르 제리코, 조르주 쉐라 등 모두 30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낙서화가로 명성을 떨친 20세기 키스 헤링과 장 미셸 바스키아도 각각 30대, 20대 나이에 세상을 떴으니 미술 분야에서 미인 방명의 흐름은 결코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수하고 자잘한 삶의 단편을 찾아가는 행복한 산책. 예술가들의 따뜻한 시선에 눈을 맞추며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름다운 그림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